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 출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생활 기록부 관련 업무를 몇 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출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들이 가끔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결석이나 조퇴 정도의 내용이 많더라고요. 사실 학부모님들이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문의를 많이 드립니다. 아무래도 출결이랑 관련된 상황이 이제 출근이 막 걸려있는 아침 시간이라거나 조금 급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일단 뭐 법령이 어떻고 원칙이 어떻고 보다는 해결하는 게 되게 급급해서 이렇게 막 전화로 그냥 문의만 드리고 해결책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계속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출결 지침들이 생기면서 사실 더더욱 혼선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출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예비교사 선생님들 혹은 이제 막 교직에 오셨던 신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이제 풀네임이고요. 이제부터는 기재요령으로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재요령은요, 쉽게 말해서 학생부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큰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야기할 출결 사항에 대한 내용도 이 기재요령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부는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을 매년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재요령이 나오면은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별 지침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기재요령은 큰 틀이고 교육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도군의 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하거나 결정해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별 지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도교육청 지침이 나오더라도 각 학교의 실정과 완벽하게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버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지침은 학교가 만든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큰 틀에서는 상위 지침인 기재요령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재요령을 다루는 거예요. 자, 기재요령이 아까 매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죠. 뭐 미세먼지라든가 또 작년부터는 코로나 이슈 그리고 뭐 가습기 살균제 이슈 뭐 이런 것들 그런 사회상이 이제 반영돼서 기재요령이 수정되기도 하고요. 혹은 입시와 관련해서 내용 수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두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은 첫째 때랑 둘째 때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이번 글은요, 제일 최근에 나온 2021년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큰 흐름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출결 내용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거는 계속 수정이 되고 있어요. 현재 5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수정될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19 출결 내용도 기재요령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참고용으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때는 꼭 학교 교무실에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궁금하시면 이 영상은 그냥 흐름용이고 꼭 학교 교무실에 문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석을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결석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죠. 출석해야 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결석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질병 결석, 두 번째는 미인정 결석, 세 번째는 기타 결석입니다. 먼저 질병 결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질병 결석도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질병 결석을 할 때는 근데 질병임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결석계 양식이 학교별로 있을 거예요. 그 양식에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5일 이내로 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픈 것 중에 그냥 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독감 같은 뭐 눈병 같은 법정 전염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출석 인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출석 인정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뭐 아플 수도 있지만 사실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처럼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를 위한 규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요. 이제 4항, 5항, 6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민감군 혹은 미세먼지 관련된 기저질환에 관한 내용이고요. 5항은 이제 만성질환의 내용입니다. 6항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경우는요. 아래 여기 당구장 표시라고 할게요. 조금 정확한 표시명은 모르겠지만 당구장 표시명을 보면은 이 질병들에 대한 내용은 학기 초에 한 번 증빙한 걸로 쭉 유효하다고 하니까 기저질환과 만성질환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학교 보건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학교 보건실에서 학년 초에 대부분 가정통신문을 보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놓치셨다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인정 결석입니다. 자, 미인정 결석은요. 교육활동을 대체할 만한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결석을 의미합니다. 2018년까지는 무단 결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무단 결석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2019년부터 미인정 결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본 미인정 결석의 경우는요.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가 결항돼서 오지 못했다거나 혹은 학생이 그냥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인지 학교에 오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경우 혹은 자느라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못 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도 많고 경우도 되게 많다 보니까 결석 사유가 매우 다양해요 사실. 그래서 가끔은 기재 요령 밖의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의 판단으로 정하는 결석이 있는데요. 이것이 세 번째 결석의 종류인 기타 결석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도 내부 결재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받고 이런 과정들도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초등 같은 경우는 정말 90% 이상 대부분이 질병 결석이나 미인정 결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결석의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 결석이나 교장 선생님이 기타인지 미인정인지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부모님이나 가족의 복량, 그리고 가사를 조력해야 된다거나 간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혹은 공납금을 미납했다, 이런 상황,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기타 결석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의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질병인지 미인정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학교 교무실에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석에 이어서 출석 인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못 오는 사유 중에 교육과정을 대체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출석 인정이 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상황 3가지를 안내를 드릴게요. 자, 아래 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의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부득이 학교를 못 나오기 때문에 출석 인정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교회 체험학습 있잖아요. 이것도 예전에는 이름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름이 현장 체험학습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체험학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체험학습을 사용하였을 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조사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조사 같은 경우는요, 흔히 이제 조부모님까지는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조부모까지도 인정이 되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학교에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체험학습 경우로 이제 출석 인정을 받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 3가지 중에서는. 근데 교회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눠주신 가정통신문을 확인하거나 학교에 문의해서 정확한 날짜, 일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 체험학습 일수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요, 그 후로는 출석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결석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렸는데요. 출결 사항에는 사실 결석 말고도 지각,
조퇴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아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각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 사이에 하교한 경우, 그리고 결과는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라항 같은 경우는 위에 이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의 나는 출석 인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석 인정이 되는 내용이 아까 그 보편적인 거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그리고 뭐 교회 체험학습, 그리고 경조사,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난 조퇴 지각 결과는 인정이 됩니다. 그냥 조퇴를 했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퇴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 지각, 미인정 지각, 뭐 기타 지각,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다는 거, 이 3가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출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는 내용들 중에 개근에 대해서 이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 내용도 기재요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개근은요, 해당 학년 동안 단 한 번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조퇴나 지각 같은 거 한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내용은 기재요령 안에 확실하게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하나도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근상, 정근상 주시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기재요령 안에 있습니다. 교내에서 개근상, 정근상, 수상대상자의 수상 여부의 판단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방침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예전처럼 상장을 막 많이 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요즘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학교에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재요령에 근거해서 혹은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기재요령 원문이 궁금하시면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 아래 지금 링크 나가죠.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냥 편하게 가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담임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부 담당자님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